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 딸한테 붙여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받은 돈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때 관건이 되는 게 독립생계를 유지하느냐, 누구로부터 돈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 스스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한테 생계를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이렇게 이 수상한 취업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 여부를 따져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수사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시 뜨거워졌어요. 딸 문다혜 씨의 집, 그리고 사무실, 제주도 별장 이런 데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녹화하는 게 이제 9월 2일인데 또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슬비 방금열 기자가 이제 쓴 기사인데요. 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수상한 뭉치돈 거래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김정숙 여사가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 딸한테 붙여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사실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세도 면세되는 범위거든요. 이거를 왜 직접 안 주고 남한테 붙여달라고 그러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리고 5천만 원도 계좌로 싸주면서 붙여달라 그게 아니라 현금을 갖다가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붙이면서 이게 자기가 보내는 게 아니니까 자기 이름 옆에다가 김정숙 여사 이름을 메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상한 돈거래 단서가 포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계좌 내역을 갖다 내가지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친구에 대해서도 올 초에 압수수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물 분석하면은 아마 이렇게 수상한 돈거래 왜 했는지 밝혀질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상한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값, 책 제작비라고 봐야겠죠. 왜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그래서 왜 대선 앞두고 책 펴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많이 팔렸던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책을 낸 출판사 중에 한 곳이 2억 5천만 원을 다혜 씨한테 줬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억 같은 경우에 출판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디자인 비용으로 줬다. 요새 출판계 굉장히 불황 아닌가요? 인쇄로도 사실 2억을 벌기가 힘든데 책을 쓴 사람도 아니고 디자인 비용으로 2억 원을 준다?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통상적이지 않은 돈 거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출판사 대표는 2억 5천 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줬지 다혜 씨한테 안 줬다 그렇게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종의 수상한 거래들 왜 있는지 검찰이 이제 앞으로 규명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집 압수수색하고 계좌 거래하고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던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거 표적수사도 하고 열몇 명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 태블릿을 갖다가 애가 공부하는 건데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그거 전주지검에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이 문다혜 씨 이메일이 주고받은 흔적이 포착된 다른 태블릿을 가져간 것이지 아예 공부용으로 쓰던 거든 애 공부용인데 우리가 그걸 왜 가져갔냐 그건 안 가져갔다라는 그런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자, 이 수사도 어떻게 보면은 수원지검 쌍방울사처럼 검찰이 수사 하나 하고 그거 해명하는 자료 내고 수사 하나 하고 또 해명하는 자료 내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수사받는 쪽에 공세가 거센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공세의 주된 논리가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그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라는 그 부분을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친문 진영에서는 아니 사위가 취업하는 것까지 이렇게 빌미를 잡으면 그 사위는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이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갖다가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특혜 채용이 뇌물죄로 의율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혜 채용이 뇌물죄가 되는 이유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해서 돈을 주면은 이게 직접 뇌물죄가 될까요? 제3자 뇌물죄가 될까요?
언뜻 보기에는 공직자가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제3자 아니야? 제3자 뇌물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자녀한테 돈을 주나 공직자한테 돈을 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공직자가 부담할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뇌물을 줌으로써 공직자가 이 부담을 면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공직자가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형법 129조의 뇌물죄, 일반 뇌물죄를 적용을 합니다. 제3자 뇌물죄하고 일반 뇌물죄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서야 될 고비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제3자 뇌물죄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도 일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더 유죄 입증에 편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받은 돈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때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은 독립생계를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이 돈 없이도 나는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칫 뇌물죄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직자가 자녀한테 돈을 줌으로써 공직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다.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자녀가 혼자 벌어먹고 사는데 왜 자녀한테 준 돈이 뇌물이 되느냐.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벌 사례를 보시면은 자녀한테 돈을 준 거, 나아가 이렇게 특혜 채용한 사례가 뇌물죄로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019년에 대구에서 그 대구시 금고, 이 시 금고로 선정되는 대가로 대구은행에서 경산시의 그 세무과장 아들을 갖다가 이 은행에 특혜 취업시켜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과장이 당신의 은행이 주시은행으로 선정되게 편히 봐줄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취업시켜줘. 그렇게 청탁을 했고 이게 관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지금 이 아들은 채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점수표를 조작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특혜 채용 같은 경우에 업무방해나 그렇게 다뤄지는데 이게 뇌물죄로 간 거예요. 이거는 이 경산시 세무과장,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 대한 이익 제공이다. 그리고 뭐를 대가로 한 거다? 이 지금 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채용이 된 거다. 그래서 뇌물죄가 확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했어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다. 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녀한테 간 돈이 뇌물이 되는 거는 결국은 부모하고 자녀는 경제공동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공동체 인정된 사례 있습니다. 뭐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순실 씨하고 경제공동체 인정돼가지고 말 3마리 있죠.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지원해줬던 말 3마리. 그게 직접 뇌물죄로 의율이 돼서 유죄가 났다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말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최순실 씨하고 경제공동체다. 전혀 생판 남인데 뭐 조언을 좀 해줬다는 이유로 경제공동체를 묶어가지고 유죄가 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현 씨. 그때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해가지고 뇌물죄를 수사를 하려다가 그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노정현 씨가 미국 그 뉴욕의 아파트를 살 때 그 돈이 이제 태광실업 그 전 회장 박연차 씨가 보내준 돈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이 뇌물죄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하던 중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주택 매수 과정에서 환치기 부분만 노정현 씨가 의혹한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결국 핵심은 독립생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다혜 씨가 결혼을 했지만은 독립생계를 이루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상태였다. 그게 입증이 되면은 뇌물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타이스타젯에 자기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었던 사람이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 전까지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취업하고 나서 생활비가 끊어졌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혼은 했지만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지금 사위를 취업을 시키고 걷어줬다.
라고 하면 이건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검찰도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왜 돈거래 있잖아요. 문다혜 씨가 누구랑 돈거래를 하고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런 부분을 왜 보겠어요? 바로 이 독립생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로부터 돈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이건 혹시 자기 혼자 스스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한테 생계를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아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특혜 취업이라는 게 일반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공시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뇌물죄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이렇게 이 수상한 취업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 여부를 따져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수사 안 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뭐 특혜 취업이나 자녀한테 간 돈이 다 유죄가 나는 건 아니고 뭐 무죄가 난 사례도 있어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은 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들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 받은 거 그거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소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1심에서 무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래서 무죄를 썼잖아요. 그래서 막 왜 한때 그런 자조 섞인 얘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받으려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된다.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만들고 아들한테 간접적으로 주면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판결 자체에서 비판도 많았고 그래서 검찰이 2심에서는 아예 두 사람을 갖다 뇌물죄 공범으로 그렇게 공소장을 바꿔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과거에 처벌 사례가 있고 법리적으로도 뇌물죄 의율이 가능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 한번 할 때마다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또 수세적으로 방어를 하고 이런 상태가 이어지는 이 상황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세요? 자, 이러다가 정말 검찰이 탄핵당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부모 자식 간의 뇌물죄 기존 처벌 사례 있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의 수사는 이 기존 처벌 사례에 비춰서 독립생계가 유지되는지 그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 수사 상황 잘 지켜보시고요. 저도 새로운 소식 전해진 대로 또 다시 해설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